Leon have to be next. Yeah? And also this right is bullshit, man. We have to change the champion. Merry Christmas for all the fight fans and Happy New Year's in advance. 연말의 마지막 이벤트임과 동시에 약 2년 만에 악동의 복귀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데이나에 의하면 코빙턴이 리온의 아버지를 언급한 직후로 페이퍼뷰가 25%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거친 입담에 비해 경기력이 좋지 못했죠. 조만간 다시 언급하겠지만 많은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1, 2라운드의 코빙턴의 압박의 부재에 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에드워즈의 케이지 컨트롤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코빙턴은 신체 능력이나 스피드에 의존하는 선수이기보다 압박과 레슬링 게임이 가장 큰 무기인 선수인 만큼 링러스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선수이기도 하고, 물론 2년 정도의 공백이 경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스타일로 보았을 때 코빙턴에게 좋은 매치업이 아니었죠. 에드워즈가 경기 내내 공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전성기의 코빙턴이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볼카노프스키와 조제알도 혹은 아데사냐와 스트릭랜드의 경기가 오버랩되기도 하는데 자신의 장기를 선보일 기회도 없이 압박을 당했다는 것은 테크닉의 차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콜비 코빙턴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 UFC 296의 메인 카드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경기 직후 코빙턴이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 서로가 사우스포임에도 에드워즈의 스위치가 많았죠. 리온은 평상시에도 스위치가 잦은 선수이고 우스만전에서도 킥을 내는 족족 스위치를 해주어 타이밍을 잡기 까다로웠는데, 코빙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셋업 없이 왼다리를 노리고 싱글을 잡으려 했다면 에드워즈의 레프트 하이나 니 카운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의 시작과 함께 코빙턴이 전략적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전 분석에서 언급했듯 에드워즈는 가장 저평가된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빠지는 것 없이 모든 능력치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인데, 굳이 스킬 분배로 비교를 하자면 레슬링은 빠지지만 타격 능력치가 더 단단한 존스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칭찬을 해야 할 부분은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압박의 타이밍, 또 경기 내에서 텐션을 캐치하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들어가야 할 때와 빠져야 할 때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선수와 링이나 옥타곤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까다롭죠. 그리고 상대와의 거리를 자신의 페이스로 줄다리기 할 수 있기 위해선 킥과 기민하게 빠질 수 있는 오펜스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스만전에서는 리온이 1차전을 바탕으로 케이지 사이드로 빠지면 아예 태클 디펜스를 준비하고 나왔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태클 거리를 주지 않는 압박 게임을 준비해왔습니다. 굳이 풀어보자면 묵직한 펀치력으로 케이지까지 상대를 압박하고 더블렉으로 뽑아내는 완력의 우스만과 다르게 볼륨과 페이스 혹은 러쉬로 상대를 케이지에 밀어 쉬지 않고 해주는 카디오가 주된 경기의 흐름인 코빙턴을 상대로는 단발성 공격을 집어넣고 케이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케이지의 중앙을 차지하고 압박을 하는 전략을 들고 왔죠. 즉 코빙턴이 시동을 걸지 못하는 거리에서 싸움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킥캐치를 당하며 하위로 끌려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바디킥의 빈도수는 확연히 줄이는 대신 킥캐치가 비교적 쉽지 않은 딥킥, 또 코빙턴의 아웃사이드를 레그킥으로 아주 잘 공략해 주었습니다. 커리어 내내 하이킥으로 재미를 많이 본 에드워즈이지만 에드워즈의 셋업의 근본이 되는 것은 다양한 루트에서 뿌려주는 레그킥이죠. 에드워즈는 킥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킥복싱의 정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킥이 빠른 것뿐만이 아니라 리듬 체인지를 하는 타이밍, 또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잊기가 아주 애매하고, 이렇게 레그킥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준 뒤 왼발, 오른발 가릴 것 없이 나오는 크로스아이의 배합으로 잠시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한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레그킥으로 셋업 후에 하이킥을 던지는 시퀀스가 두세 번 정도 있었죠. 아무튼 경기 스탯으로 보더라도 레그킥이 가장 높은 타겟 스트라이크 존을 차지할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는 에드워즈의 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2라운드가 지나고 나서부터 코빙턴이 딥킥에 반응하는 모습, 레그킥을 허용한 후에 스위치, 또 미리 체크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을 만큼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가장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3라운드가 지나서 스위치를 한 콜비가 레프트 훅을 던지는 시퀀스에선 발이 거의 죽어있기도 했고, 어느 시점에선 데미지를 털어내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죠. 리온이 왜 이상적인 킥복서에 가깝냐고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체킹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체크의 정석인 선수들을 꼽으라면 조제알도나 알렉스 페레이라가 떠오르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체크로 매 경기 킥게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선수들이죠. 결국 킥에서 아주 이기적인 데미지 교환으로 코빙턴의 다리에 데미지가 쌓였고, 레슬링 슈팅의 가장 근간이 되는 폭발력에 혹은 케이지로 밀고 가는 러쉬를 해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리온의 거리 얘기로 돌아가보자면, 프리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코빙턴의 러쉬는 정타를 맞추기보다 케이지로 상대를 밀고 들어가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닉네임 케이오스처럼 코빙턴은 오히려 상대가 먼저 들어와주거나 지저분한 익스체인지에서 타격이 빛을 보는 케이스인데, 에드워즈가 굳이 먼저 공격을 들어가지 않고 코빙턴이 펀치나 킥을 로딩하는 족족 뒤로 빠져버리며 어드밴스의 여지를 주지 않았죠. 또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중 하나로 캔버스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많은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점 역시 밀고 들어가야 하는 코빙턴의 입장에선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빙턴의 무리한 어드밴스에는 아예 빠져버리고 다시 거리를 재정비하거나 뒤로 빠지며 카운터를 집어넣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토니 퍼거슨 정도의 광인이 아닌 이상 타격을 허용하고 웃어 보이는 것은 정타를 허용했다는 뜻이죠. 안전제일인 경기를 하는 에드워즈는 무리하게 힘을 싣고 펀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궤적으로 깔끔하게 단발로 받아주는 펀치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스를 함과 동시에 몇 번의 카운터를 허용한 코빙턴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재 챔프 중 가장 까다로운 포인트 게임을 하는 선수는 바로 에드워즈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경기가 진행될수록 코빙턴의 펀치나 킥의 궤적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무리한 로딩은 거리 싸움에서 지고 있는 선수가 답답함해하는 어드밴스로 웬만하면 정타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빙턴의 정타가 나왔던 장면들을 보면 에드워즈의 공격 타이밍에 받아주거나 혹은 앞손이 다 거리를 재고 나오는 스트레이트 정도였죠. 에드워즈는 앞손 가드가 좋은 선수입니다. 킥복싱에선 디플렉트라고 하는데, 엘보와 슬립으로 훅성의 공격은 흘려버리는데 아주 유용하지만 디아즈전이나 우스만전에서 그렇듯 스트레이트가 좋은 선수들에게 안면을 허용하는 모습이 그나마 있습니다. 하지만 코빙턴은 간결한 원투보다 훅과 스트레이트 중간에 애매한 궤적의 펀치를 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레프트에는 함께 왼쪽으로 슬립을 해주거나 클린치로 잡아버리며 정타를 허용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킥으로 펀치거리 밖에서 밀어주고, 코빙턴의 어드밴스에는 재빠르게 백스텝, 무리한 공격엔 카운터, 그리고 다시 백스텝, 압박을 해주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죠. 에드워즈가 거리를 유지한 채 타이트하게 계속 정면에 서주는 모습은 경기를 보면서도 너무 깔끔해서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스위치가 자유롭다 보니 크게 케이지 커팅을 하지 않고도 계속 박스로 서주며 따라붙어줄 수 있었고, 오히려 코빙턴이 케이지를 등지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깔끔한 거리 조절과 최소한의 공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압박을 본다면, 코빙턴 본인은 인터뷰에서 리온이 별로 한 것이 없다고는 했지만 테크닉적으로 두 선수의 레벨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장면이죠. 큰 오펜스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압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정말 성가신 능력으로, 가벼운 발놀림으로 리듬을 살리는 장면과 경기 후의 모습을 봤을 때 스파링을 하듯 자신의 페이스를 전혀 잃지 않고 경기를 전반적으로 지배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야 할 레슬링 게임을 보자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에드워즈의 그래플링 게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크다운 디펜스도 70%로 웰터급에서 아주 준수한 편이고, 디펜스 그 자체보다 눈에 띄는 점은 리커버리인데, 에드워즈는 눌러놓기가 정말 어려운 선수죠. 하위에서 이스케이프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쉬지 않고 골반을 틀어주며 공간을 만들어내고 버터플라이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성실한 에드워즈는 사이즈와 완력의 이점으로 하위에서 컨트롤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그래플링 IQ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웰터급의 어떤 선수와 붙어도 쉽게 깔려 파운딩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일단 거리를 멀리 잡은 포인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코빙턴의 입장에선 케이지 중앙에서 테이크다운 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3라운드 2분이 지나서야 펀치 셋업으로 더블렉을 잡았는데, 에드워즈가 리버스를 노렸지만 오른쪽 골반이 빠진 상태가 아닌 무리한 포지션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코빙턴의 어깨에 걸렸고, 오른발목을 낮게 잡히고 컨트롤, 그립이 타이트하게 감기며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15초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골반을 틀어주며 리커버리를 했죠. 그리고 역으로 나온 리온의 테이크다운 시도, 코빙턴이 잽싸게 다리를 빼주며 일어났고 4라운드에 다시 한번 펀치 셋업으로 밀며 더블렉, 에드워즈의 다스 시도가 있었는데 코빙턴의 센스가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몸이 엉겨붙는 시퀀스에선 리온의 발등을 밟아주며 중심을 무너뜨려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래플링의 이해도는 코빙턴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스만도 그렇듯 리온을 눕히고 나서 컨트롤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거죠. 또 프리뷰에서 코빙턴은 머리를 낮게 받고 왼팔로 상대의 오른발 혹은 발목을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왼팔의 그립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리온이 성실하게 손목 싸움을 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확실히 전략적으로 코빙턴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5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레슬링으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죠. 또 5라운드엔 트라이앵글 시도가 있었지만 포지션을 역전당했습니다. 우스만전에서도 그렇고 에드워즈는 가끔 무리한 태클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위에서도 금방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겠지만 샤프캇이나 벨랄과 같이 완력이 좋은 상대에게는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고, 판정 결과는 코빙턴의 포진과 다르게 만장일치였습니다. 웰터급에서 가장 레슬링 커리어가 좋은 두 선수를 상대로 넘어가도 금방 리커버리를 하는 모습에 거리 싸움과 킥게임을 동반한 포인트 싸움으로 승리를 한 점으로 보아 에드워즈는 점점 강력한 챔프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벨랄과 싸우는 것이 랭킹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맞겠지만 워낙 화제성이 없는 선수이다 보니 회사 입장에선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매치업일 것 같은데, 톰슨을 잡고 3위로 치고 올라온 샤프캇이 팬들의 입장에선 흥미로운 매치업일 것 같습니다.
혹은 데이나가 전혀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지만 에드워즈를 계속 콜아웃하고 있는 마카체프가 쇠치기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죠. 코빙턴은 톰슨을 콜아웃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가 시원치 않았고 팬들도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대회에서 톰슨을 이긴 차브캇을 피하는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요즘 논란이 많은 이안 게리가 매그니전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는 볼거리가 많은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만 UFC 296의 메인 이벤트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지켜봐 주셔 감사하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